오늘 리뷰는 바로 메탈 빌드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리바이벌 버전. 11년의 세월을 거쳐 2015년에 처음 발매했던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메탈 빌드 리바이벌 버전이라는 이름을 달고 사실상의 재판을 했습니다. 제가 2015년에 발매됐던 것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안 살라 그랬거든요. 근데 또 이게 손에 집히더라고요. 발매는 2026년 6월 27일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35,000엔. 가격이 좀 셉니다. 11년 전에 처음 발매됐을 때가 25,000엔인 거 생각하면 만엔이나 오른 거죠. 10년 동안. 그러면 박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패키지는 요즘 메탈 빌드스럽게 패키지도 좀 튼튼한 재질로 바뀌었어요. 좀 두꺼운 소재의 박스 그런 걸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 뒤쪽이 막 눌린다거나 이런 게 많지 않습니다. 그거 뭐 크지 않습니다. 예, 크게 막 눌린다는 느낌 없이 튼튼하고요. 이쪽 이름에도 리바이벌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글자가 더 추가되어 있고, 뭐 이름이나 이런 것도 금박으로 되어 있죠. 제가 혹시나 궁금해가지고 이제 15년에 발매했던 일반 버전 박스 가지고 왔습니다. 짠! 몰랐는데 똑같더라고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포즈는 똑같은데 약간 비율 차이가 좀 있다거나 뭐 약간 그런 것도 좀 보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전이랑 다르게 예전엔 이 반다이 남코 로고가 없었으니까 메탈 빌드가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기도 했고 좀 차이점이 좀 보이죠. 그리고 뭐 패키지 옆모습 뭐 그대로 파란 배경 똑같고, 뒷모습 사실상 뭐 이제 사진 같은 거 쓰고 있는 느낌이고, 근데 우하단에 있는 설명이나 이런 게 좀 바뀌긴 했네요. 이 당시에는 메탈 빌드 굳이 따지면 초창기다 보니까 좀 관절의 합금에다가 뭐 금색을 넣었다 뭐 이런 좀 설명도 좀 있고 약간씩의 차이점이 보이기는 하네요. 자, 그럼 오픈! 짜잔! 자, 내용물은 블리스터가 3개입니다. 요거 좀 특이한데 이 블리스터 구성도 예전과 달라졌거든요. 지금은 본체 들어가 있는 것도 다 지금 블리스터에다가 이쪽에 막 교체용 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 거는 어땠냐면 예전엔 본체랑 베이스가 이렇게 스티로폼에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골판지로 막혀 있고 이렇게 안쪽에 포장되어 있는 형태였는데 그리고 백팩 같은 경우도 레일포랑 같이 포장이 되어 있다거나 뭐 나머지 무장이나 교체용 손이 같이 포장되어 있다거나, 지금 리바이벌이 되면서 교체용 손이나 레일포는 본체랑 같이 포장되어 있는 블리스터, 플라스틱 블리스터로 되어 있고 베이스 관련만 하나의 블리스터로 다 들어가 있는 형태로 바뀐 거죠 지금. 그리고 아까 박스의 소재도 더 두꺼워졌다 그랬잖아요. 잘 보면은 내용물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박스가 잘 안 눌리거든요, 신규 같은 경우는. 근데 예전 거는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에서 완전 푹푹푹 들어가요. 확실히 그냥 예전 패키지는 좀 두꺼운 종이 정도 수준인데 확실히 좀 이제 두꺼운 골판지 느낌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리뷰 보러 가도록 하죠. 자, 이렇게 내용물도 전부 다 꺼내왔습니다. 구성 살펴보도록 하지요. 일단 아까 패키지 열고 블리스터도 봤지만 블리스터의 배치만 바뀌었을 뿐 구성의 개수라든가 형태가 바뀌고 그런 건 없습니다. 대신에 매뉴얼 표지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짜란, 매뉴얼입니다. 자, 좌측 팔에 빔쉴드 전기하고 오른팔에 롱라이플, 연결한 라이플을 들고 있는 포즈로 바뀌었습니다. 이 2015년에 발매한 건 어땠냐면 이랬어요. 짠! 연결한 라이플을 그냥 세워놓고 있는 모습의 매뉴얼이었는데 표지가 바뀌었고요. 그 매뉴얼 내부는 바뀐 게 없더라고요. 같은 사진, 같은 그거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던데요. 자, 그럼 파츠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교체용 손이 총 6종 들어갑니다. 주먹손은 끼워져 있고요. 나머지 손들은 일단 편손, 이쁘게 금색 이쁘게 도색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포징용 편손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편손 같지만 손목이 바깥쪽으로 좀 꺾여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롱라이플 액션 할 때 전용으로 쓰는 손이에요. 그리고 라이플 손 이쁘게 되어 있고요. 색깔 진짜 예쁘죠? 그리고 무장손이 2종, 하나는 수직으로 잡는 거, 하나는 손목을 앞으로 꺾어서 잡는 거. 이렇게 총 6종이고요. 그리고 슈페르 라케르타 빔사벨 2개, 그리고 빔파츠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도색 안 되어 있는 일반 플라스틱인 거 똑같더라고요. 이 빔사벨 자루가 흰색 부분이 도색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빔 파츠는 이렇게 안쪽에 펄 도색되어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9버전 빔사벨도 챙겨왔는데, 네, 사출색도 똑같고요. 끝부분에 이렇게 펄 도색되어 있는 것도 똑같네요. 그리고 빔사벨은 양 끝을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기믹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빔쉴드 이펙트! 연하게 펄 도색되어 있는 게 특징인 빔쉴드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안쪽에 관절도 있기 때문에 장착을 한 상태에서도 방향을 꺾어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이 내부는 페트 소재를 쓰고 있고 이 위쪽이 일반적인 플라스틱 형태를 쓰고 있는 그런 빔쉴드입니다. 근데 궁금해가지고 이제 기존 9버전을 갖고 왔는데 사용된 색깔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9버전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래돼서 그런지 뭔가 물 빠진 느낌? 약간 그 펄기가 좀 약하지 않아요?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지금 분홍색빛 막 돌면서 펄 느낌 확 나는데 9버전은 좀 파란색이 좀 많이 진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세월이 흘러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도색 자체가 더 이쪽이 진하게 되어 있는 느낌? 그리고 고에너지 빔 라이플 2자루! 이 2자루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뒤에 손잡이가 접혀져 있는 형태니까 펼쳐서 손에 쥐어주면 되겠고요. 역시나 다른 등급들에 비해서 기다랗게 리파인된 모습이 되게 박력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니까 또 가져와 봤어요. 9버전 짠! 뭐 하나 일말에 변경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변경된 거 없고요. 색깔 그대로고요. 똑같습니다. 도색 포인트도 똑같고요. 뭐 특별히 달라지거나 뭐 색깔이 좀 바뀌었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재판이다. 근데 또 바로 이전에 발매됐었던 메탈빌드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그 메탈빌드 페스티벌 버전 한정판, 그때 또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제 고에너지 빔 라이플의 그 무장명 데칼, 이 형식 번호 데칼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빔 라이플의 형식 번호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MAM21KF. 예. 잘 되어 있네요. 이전에 그 한정판 때는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은 빔 라이플인데 저 복상 빔포 형식 번호가 붙어 있는 게 발견돼가지고, 근데 문의를 넣었더니 메탈 빌드만의 어레인지입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던 그 전설의 사건, 결국은 수정되지 않았던 그거, 뭐 여기서는 제대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뭐 손잡이 접은 다음에 뒤쪽에 조인트 이렇게 펴가지고 이제 허리에 수납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번 라이플의 요 배럴 부분을 연장하고 위쪽을 눌러서 프레임을 밑으로 내리고 뒤에 센서 뒤로 빼서 돌리고 다시 넣고, 그 다음에 2번 라이플이 이 안에 들어간 다음 손잡이 부분을 뒤로 슬라이드 하면 이 두 개의 라이플을 연결시킨 롱 라이플이 완성이 됩니다. 이걸로 이제 장거리 사격도 하고 뭐 데스티니랑 1대1도 뜨고 등등등 이것저것 했죠. 참고로 연장된 프레임 내부에도 이렇게 도색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커팅 크시피어스 3 레일 4. 여기는 데칼 멀쩡하네요. 뭐 아무튼 이게 원래는 분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잘 끼워줘야 하는데 바깥쪽에는 이제 빔사벨을 수납을 할 수 있겠고, 색깔이나 이런 것도 뭐 잘 돼 있습니다. 뭐 색깔 회색도 투톤으로 잘 되어 있기도 하고, 끝부분에 뭐 메탈릭 블랙, 메탈릭 레드 색깔들 뭐 잘 칠해져 있고요. 요거는 약간 오레인지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펼쳐질 뿐만 아니라 앞쪽 포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중 관절로 이렇게 펼쳐지게끔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었죠. 뭐 프라모델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슬라이드로 연장되는 거랑은 좀 다른 해석인 게 좀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백팩, 거기에 장비되어 있는 슈퍼 드라군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예 패키지에서 꺼냈을 때부터 드라군은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가 있고요. 예전에 구판 같은 경우는 이 스러스터 밑에 이 안쪽 검은색 부분이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이제 언젠가부터 막히는 형태로 수정이 됐죠. 여기도 수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네요. 뭐 말 나온 김에 9버전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9버전은 이 수상한 구멍이 하나 보입니다. 뭐 기믹을 위한 구멍도 아니고 그냥 저기가 약간 성형 불량 같은 느낌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꺼멓게. 그리고 뭐 외장 컬러가 바뀐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바깥쪽에 디테일 부분 색깔도 바뀐 거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관절에 쓰인 합금도 여전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은 이렇게 날개 펼쳤을 때 슈퍼 드라곤들을 보면 넘버가 있습니다. 드라곤도 잘 보면은 메탈릭 블루 도색 이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데칼들이 있습니다. 좌우로 드라군마다 데칼이 있고, 그리고 잘 보면은 여기 짝대기가 1개, 2개, 3개, 그리고 이제 IV 4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좌측 날개로 가면은 여기 V 5라는 표시고, VI 6이고, 이런 식으로 7, 8까지 다 데칼로 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데칼들도 이전 9버전에도 있던 데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군 빼는 방법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드라군들은 이렇게 검은색 날개 부분이랑 딱 갈라가지고 이렇게 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날개 프레임 노출 같은 걸 하는 건데, 이렇게 뭐 이 상태에서 바깥으로 좀 빼주면 됩니다. 그냥 내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C형 파츠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쏙 빼주면 이렇게 잘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네,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끼울 때도 그냥 이 뒷부분에 이 안쪽에 C형 파츠가 있거든요. 이 C형 파츠에 먼저 끼운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탁 밀착시켜주면은 착 소리 나면서 장착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날개 몸통 부분에 해당하는 이 끝부분, 이게 가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뒤 다 가동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 3클릭 정도인가 그럴걸요. 이게 가장 위에서 시작을 해서 중간, 맨 아래, 뒤에 것도 보면은 위, 중간, 아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뒤에 거는 그래도 좀 많이 꺾이긴 하네요, 확실히. 근데 이게 있는 이유가 날개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되어 있는 건데, 날개를 펼쳤다고 하면 이렇게 쫙 펼쳤을 때 끝부분이 가운데로 모이게 되는데, 이거를 꺾음으로써 좀 더 여유롭게 모양을 만들어 준다라는 느낌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드라군끼리의 간격도 이렇게 벌려주는 게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탠드류인데, 먼저 보조 스탠드입니다. 이제 메인 베이스에다가 끼울 조인트고, 그 위에다가 이 보조 스탠드를 끼워서 뭐 기다란 걸로 치면 라이플 연결한 상태 같은 걸 받치기 위해서 있는 스탠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뭐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실제로는. 애초에 라이플 연결해서 전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기도 한 그런 느낌? 그리고 디스플레이 조인트는 A, B 2종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직선 형태의 조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웬 꺾여 있는 조인트가 있어요. 이거는 특정 포즈를 위해서인데, 아까 박스 아트에 있었던 롱라이플 포즈 있죠. 그 포즈를 위해서 존재하는 조인트입니다. 아예 그 특정 각도로 꺾여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베이스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슈퍼 드라군 베이스, 그리고 조인트들입니다. 마치 날개를 형상화시켜 놓은 것 같은 형태의 요 베이스, 양 끝에 구멍들이 뚫려 있는데, 요것도 다 이 조인트 위치들이 있어요. 잘 보면 안쪽에 AR, BR, CR, DR 이렇게 써 있고, 이제 좌측으로 가면 AL, L, R, BL, CL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조인트도 보면은 이 조인트 갖고 와서 이 움푹 파여 있는 부분, 이 안쪽을 잘 보면 또 자기 이름이 써 있어요. AR입니다, 이 친구는. AR. 되게 작게 얇게 쓰여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거 맞춰가지고 여기 껴주면 되는 거예요. 반대쪽이랑 다 8군데를 전부 다 끼워주는 거거든요. 애초에 끼우고 나면은 이 조인트도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했을 때 좀 더 슈퍼 드라군이 더 많이 펼쳐져 있는 느낌으로 배치되게끔 이 각도가 조정되어 있는 그런 베이스다라고 보면 되겠죠. 뭐 이따가 액션 포즈 보고 마지막에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근데 끼우는 방법은 지금 미리 좀 이야기를 해놓으면 편할 것 같은 게, 일단은 드라군 아무거나 빼볼게요. 잘 빼주고, 작은 드라군은 앞에 2개, 그리고 큰 드라군은 뒤에 2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인트가 요 내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딱 배치되게끔 해서 위치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개, 그리고 반대쪽에 4개, 총 8개를 전시해주면 돼요. 그리고 베이스 스탠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메탈 빌드의 베이스고요. 조인트도 합금 아니고요. 옛날 그대로 느낌이고요. 베이스의 요 패턴, 이 디자인도 뭐 새로 바뀌었나?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전혀 바뀐 거 없더라고요. 짠. 이런 식으로 요 베이스 디자인도 기존 그대로입니다. 똑같네요. 단지 옛날 건 좀 전 황변이 왔네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황변 와가지고 11년이나 지났으니까 좀 색깔이 많이 탁해지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스트라이크 프리덤 본체를 완성시켜줘야겠죠. 양팔을 좀 벌려놓고 시작을 해서 사이드 스커트, 그러니까 레일포 가지고 와서 양쪽에 잘 장착을 해주고, 그 밖에 빔사벨을 끼우는데 빔사벨 자루에 구멍이 있고 없고가 있습니다. 그냥 안쪽에 은색으로 칠해진 쪽이 구멍이 아니고 은색이 없는 쪽, 얘가 구멍이니까 맞춰서 잘 껴줍니다.
자, 반대쪽도 잘 맞추어서 끼워주도록 하고 팔 내리고 고개는 살짝 내린 상태에서 뒤로 가서 백팩을 가지고 와서 그냥 장착 그냥 탁 해버리면 완성!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이렇게 해서 본체 완성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좀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매번 메탈 빌드가 맨날 스트라이크 프리덤 맨날 데스티니를 하는데 이해가 된다. 또 집계되긴 한다. 좀 신기하긴 합니다. 이게 사실상의 재판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은 그럼에도 좀 사게 된 이유가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좀 오래되기도 했어요. 간단하게 좀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보면 정말로 색깔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데칼 차이도 아무것도 없고요. 정말 2015년에 발매한 이거의 그냥 최신 재판 같은 느낌. 덕분에 좀 관절들도 좀 짱짱해졌고 이제 뭐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상태가. 예. 뭐 일말의 변경점이 없습니다. 좀 금색이라도 좀 바뀌었을까,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을까, 좀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도료가 다른 게 쓰였을까 막 이런 궁금증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색깔이랑 조형은 진짜 똑같아요. 근데 또 세월이 흐른 만큼 좀 바뀐 게 일말에 바뀐 게 있다면 금형을 새로 만들었다? 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그냥 당장 지금 한 가지 확인을 해보면 원래는 팔 뒤쪽에 안 보이는 쪽에 게이트 자국이 있거든요. 이거 대놓고 보이는 부분 중 하나라서 좀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남는 부분인데 리바이벌 버전에는 그 위치에 게이트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금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좀 그래도 게이트 자국을 없앴구나. 뭐 그런 느낌?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세월이 흐른 만큼의 약간 정말 최소한의 변경은 있었구나 같은 그런 느낌. 그 외에는 정말 색깔, 조형, 그리고 데칼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당연히 그대로일 테니까 머리까지가 약 19cm 정도, 뭐 날개까지 가서 좀 높아지면 20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메탈 빌드 특유의 어레인지 그 재해석이 들어간 그런 조형 디자인, 이게 역시 스트라이크 프리덤답다, 호평 받을 만한 조형이다, 10년 갈 조형 맞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어진 조형입니다. 프리덤은 새로 만들어도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새로 안 만드는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보도록 하죠. 일단 역시 메탈 빌드 스트라이크 프리덤 잘생겼다. 날카로우면서도 적당한 볼륨감이 아주 보기가 좋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하고, 색상 자체는 완전인 화이트? 완전 화이트가 아니라 약간 푸른빛이 감도는 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레이 톤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형태죠. 뭐 덕트 옆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회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정수리 라인도 회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안테나 부분에 금색이라든가 흰색도 잘 되어 있고, 페이스 슬릿에 검은색도 잘 칠해져 있고, 눈도 뭐 잘 칠해져 있고요. 전반적으로 조형이나 색깔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 쪽으로 가면은 역시 칼리두스 복상 빈포 굉장히 인상적인 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언제나 그렇듯이 그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이 복상 빈포의 위치는 디자인마다, 제품마다, 그리고 작화마다 달라요. 누구는 정말 복부 정중앙에 있다거나, 누구는 지금처럼 이렇게 가슴 쪽으로 올라와 있다거나, 누구는 또 어디 가 있다거나 막 이렇게 다르거든요, 다. 그 메탈 빌드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그 중에도 좀 가슴 쪽에 가까이 올라와 있는 데다가 좀 대구경입니다. 좀 빈포 넓이가 넓다,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포인트라 그러면은 빈포 내부 디테일, 금색이랑 은색 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 내부 벽면 디테일도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뭐 흉부 위쪽에 콕피트 해치 부분에 빨간색이나 이런 검은색도 다 색깔 잘 들어가 있고, 덕트 내부에 금색도 합금 위에다가 코팅되어 있는 금색 멋지게 노출되어 있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위쪽에 있는 이 덕트 부분, 팔에 연결되는 부분의 덕트도 금색 잘 보이고요. 그 위쪽으로 내부 프레임 살짝 보이는데 이 안쪽에도 데칼도 잘 붙어 있죠. 그리고 허리 쪽에 파란색, 사이에 보이는 프레임에 금색, 흰색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깨 같은 경우가 이제 또 회색이 투톤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 이 어깨 아래쪽이 좀 탁한 회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왼쪽 어깨에는 데칼이 더 붙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뭐 이터널 데칼 살짝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넘버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조형이 일단은 메탈 빌드 스트라이크 프리덤 볼 때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벌크업이 많이 되어 있는 스타일입니다. 정말 어깨가 막 그냥 솟구쳐 있는 느낌? 그리고 그러면서 두꺼운 느낌이 아주 인상적인 그런 형태고요. 어깨 바깥쪽에 금색도 잘 되어 있고 빨간색도 이쁘고요. 그리고 내려와 보면은 관절부가 합금이잖아요. 그래서 합금 위에 금색으로 코팅되어 있는 것도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깥쪽에 이제 빔실드 발생 장치 같은 경우도 색깔 되게 많이 쓰였어요. 검은색, 흰색, 회색에, 은색에, 빨간색에, 금색에 되게 많이 쓰였습니다. 은근히 색깔이 많이 들어가는 게 또 이 팔 유닛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조형 같은 경우도 되게 복잡하게 굴곡이 많고 그런 느낌이죠. 생각해보면은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이렇게 굴곡이 많은 디자인이 아니거든요. 원본 같은 경우는 되게 굴곡이 많고 각이 많이 져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 안쪽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안쪽이 깊게 들어가는 디자인, 이런 좀 근육질 스타일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손목에 금색깔 합금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도 스커트의 조형이 원본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되게 매끈한데 여기도 굴곡이 많이 들어가고 막 음각, 양각, 막 투톤, 쓰리톤 다양한 컬러가 들어간 게 특징이기도 하죠. 뭐 금색의 포인트도 있겠지만은 이제 개인적으로 오른쪽에 스커트 이 라인이 되게 이쁘다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도 잘 보면 형식 번호, 데칼이 들어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가 아까 구성에서 봤던 이미 분리되어 있었던 크시피어스 레일포고 뒤쪽 스커트 가보면 이쪽이 디자인상으로는 원본에 가까운 느낌인데 여기도 지금 막 패널 라인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끝부분에 이런 덕트 디테일도 들어가기도 했고 뭐 조금의 어레인지가 들어가 있긴 하죠.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가 또 어레인지가 되게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기본적인 그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의 설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서도 외장 자체도 좀 근육질 조형에다가 굴곡이나 역시 각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매끈한 지금 다리가 아니라 잘 보면 막 양각으로 튀어나와 있고 그렇거든요. 외장 자체가 되게 굴곡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허벅지 위쪽으로도 지금 금색으로 노출된 부분이 있다든가 패널 라인 깔끔하고 이제 무릎의 관절 부분 합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 반짝이는 부분이라든가 그 무릎 위에서 봤을 때도 여기도 덕트 디테일 있고 검은색의 무릎 라인 지나서 앞쪽에도 금색 그리고 은색으로 도색된 부분들에다가 정강이 라인은 또 회색으로 투톤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왼쪽 정강이에만 또 이제 010 하면서 데칼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오른쪽 다리는 그냥 심플 데칼 없고요. 그리고 다리 옆이랑 뒤에서 보면 역시나 종아리나 발목 같은 데도 지금 투톤 막 갈라져 있는 부분들도 있겠고 그리고 종아리에 있는 스러스터도 이렇게 가동식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내부도 은색으로 도색되어 있기도 해요. 여기에 발 자체도 되게 작고 뾰족한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되게 얇고 뾰족한 그런 느낌에다가 발꿈치에도 금색 라인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발바닥 디테일 잘 되어 있고 발목 안쪽 프레임도 금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백팩이야 뭐 아까 구성 보면서 잠깐 봤지만 일단 드라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날개도 그렇고 본체처럼 굴곡이 되게 많습니다. 상당히 많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 백팩의 위쪽 부분의 패널 라인이나 이런 디자인이 굉장히 파격적인 디자인이다라고 느꼈던 게 그 원래 아까 본체 앞쪽 이야기하면서도 그랬지만은 되게 일직선의 매끈한 디자인이거든요. 원래 스트라이크 프리덤이라고 하는 친구는. 근데 그 일직선들이 막 굴곡이 생기고 각이 엄청 많아지고 막 이런 요철 같은 게 생긴 게 지금 봐도 참 대단한 리파인이다. 대단한 스타일이다. 예,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메탈 빌드 처음 사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전부터 메탈 빌드를 초기 걸 샀던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냐면은 도색 의뢰 맡겨서 잘 만들어진 장래에 사는 기분이다 라는 그런 평가들이 초창기에 꽤나 있었어요. 뭐 그 외에도 기본적인 이런 드라군 쪽에 있는 굴곡이라든가 끝부분이 또 클리어 파츠인데 클리어 위에 메탈릭 블루 도색이 되어 있다는 것도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백팩에 있는 스러스터 쪽 같은 경우도 빨간색이라든가 이런 내부 디테일 부분 도색되어 있는 것도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가동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백팩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옆으로 들어준다든가 뭐 아까 기본적인 가동은 봤잖아요. 완전 이렇게 뒤에 걸 쭉 들어주고 뭐 드라군도 쫙 펼친다든가 이런 거 아까 구성 보면서 봤지만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날개 자체도 이렇게 뒤쪽 앞쪽으로 가동시킬 수 있겠고 여기서 포인트가 있다면 요겁니다. 요거 이런 식으로 날개 축 자체에도 조금씩이지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날개 자체적인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고 좁아지고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잘 안 쓰여요. 뭐 거의 쓸 일도 없기도 하고요. 자, 그럼 가동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백팩 좀 제거했습니다. 좀 편하게 보려고요. 일단은 목부터 볼까요? 목은 기본 이중 볼 조인트 연결되어 있는데 잘 보면 재밌는 게 이 머리 옆에 있는 이 프레임 부분, 노출되어 있는 프레임 부분이 또 좌우 스윙을 하는 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프레임만 눌러도 고개가 까딱거리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숙이는 거, 드는 거 엄청 많이 들어집니다. 여기에 볼 조인트 말고도 머리 쪽으로 이 축이 하나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조인트가 안 움직여도 고개가 까딱거릴 수 있다. 뭐 덕분에 이렇게 빼고 넣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앞으로 뽑혀 나오는 어깨 프레임입니다. 잘 보면 반짝거리는 게 또 합금 프레임 쓰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 상하 가동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깨 외장 자체가 또 이제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점은 어깨 외장인데 어깨 외장 자체가 이렇게 어깨에 들썩거리는 거에 연동되어 있거든요. 근데 잘 보면 어깨 외장이 갈라져 있는 부분에 이 중간 부분이 이렇게 어깨를 또 이렇게 관절을 넣어놔서 들리게 해놨습니다. 물론 이 앞쪽도 들어지게 해놨고요. 그래서 어깨 내부도 좀 구경할 수 있다. 덕분에 팔 움직이는데 되게 뭐 지장 없이 잘 움직여줍니다.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팔 들고 내리는 거야 당연히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잘 보면 어깨 외장 회전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지금 최대한 이렇게 앞으로 숙인 거고 뒤로 든 겁니다. 그래서 어깨 외장이 별도 가동하는 걸 이용을 해서 팔을 앞으로 들어줘야 좀 편안하게 팔을 들어 올릴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팔 상박에서 회전축,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 처음 움직이면 이거 되게 빡빡합니다. 움직일 때 조심해야 돼요. 저도 지금 이게 한계 같거든요. 이게 아닌데 처음 움직일 때 되게 빡빡해요. 이게 진짜 메탈 빌드 특징 중 하나였어요. 초창기. 그래서 완전히 굽혀지는 팔꿈치도 볼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팔 하박 회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각도 자랑을 할 수 있겠고, 팔 빔 쉴드 발생 장치 이것도 회전축이 좀 있습니다. 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도 안쪽에 축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꺾어줄 수 있다거나, 뭐 그 외에 앞뒤 가동으로 좀 손목을 더 뻗어주는 가동도 들어가 있고요. 손목 자체는 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는 일단 회전 되게 많이 됩니다. 엄청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래도 포즈 잡는데 지장은 없겠다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허리 중간에서 스윙도 가능하고, 그리고 흉부랑 허리에서 숙여주기까지 합니다. 특히나 위쪽은 이 복부 빈포가 이렇게 슬라이드하는 기믹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꽤나 볼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드는 것도 꽤나 많이 들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는 일단 사이드 스쿼트가 옆으로 꽤나 들어지는 편인데 뒤쪽으로도 크게 가동을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겠고, 뒤쪽 스쿼트, 앞쪽 스쿼트는 옆으로 갈라지기도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많이 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뒤, 앞, 옆 다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골반 안쪽에 합금 프레임 구경 좀 해주면서, 애초에 메탈 빌드는 다리 앞으로 들 때 축이동을 하면서 들어집니다. 엄청 많이 들어져요. 이 상태만으로도 90도 이상 들어진다. 밑에서 보면은 지금 뒤에 있는 다리랑 들어놓은 다리랑 축의 위치가 다르죠. 이 정도로 다리만 움직여도 축이동이 알아서 되면서 가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옆으로 드는 것도 많이 들어지게끔 되어 있고, 관절 짱짱하네요. 그리고 허벅지 회전도 가능한데 많이 움직인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어차피 뒤쪽에서 걸리거든요. 앞쪽으로 돌려도 앞쪽에서도 조금 걸리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로 굽혀보면은 무릎 연동되면서 내부 노출되면서 완전히 굽혀져서 허벅지랑 종아리가 완전히 이어진 형태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발목도 일단 회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회전 가능하고 안쪽으로 꺾는 것도 꽤나 많이 꺾여지는 편이고요. 발목을 뒤로 뻗을 때도 발바닥 가동도 좀 가능하고, 앞으로 굽히는 것도 발바닥 가동과 함께하면 엄청 많이 굽혀지는 형태죠. 그래서 무릎 꿇기도 아주 멋지게 된다. 개인적으로 이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액션이 전반적으로 되게 좋아했습니다. 메탈 빌드 엄청 좋아했어갖고 지금 봐도 참 조형이랑 멋지네요. 무릎 꿇기만 했는데도. 자, 그러면은 액션 포즈 보기 전에 무장 기믹들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아까 라이플 연결하는 것까지 봤는데 수납하는 거 안 봤잖아요. 그거라든가 빔실드도 한번 써봐야겠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라이플들은 손잡이를 다시 잘 접어줍니다. 처음에 패키지에서 꺼냈던 그때로 돌아가고요. 이 상태에서 팔 잠시 들어주고,
뒤로 가서 날개도 옆으로 쭉 들어주고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를 앞으로 좀 민 다음에 뒤쪽 스커트를 밑으로 최대한 쭉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골반의 뒤쪽이 프레임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공간이 생깁니다. 이대로 뒤쪽 스커트를 쭉 뒤로 이렇게 회전시켜서 쭉 뒤로 갖고 와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이드 스커트가 뒤쪽으로 오면서 리어 아머가 된 거고 이렇게 옆으로 가면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 구멍에다가 이 라이플 갖고 와서 접혀져 있던 수납 조인트를 꺼낸 다음 끼워주면 되는 거죠. 살포시 잘 끼워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하면은 라이플이 사이드 스커트가 돼가지고 양팔이 자유로워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라이플 잘 빼주고 조인트 접고 잘 빼주고 조인트 접고 뒤에 있던 레일폴을 앞으로 다시 갖고 오고 뒤쪽 스커트는 다시 위로 올려주고 뭐 빔사벨 다시 잘 정리해준 다음에 다시 좀 라이플 기믹 살펴보면은 이제 오른손에 드는 것과 왼손에 드는 것, 오른손에 드는 게 라이플 1번, 왼손 게 2번입니다. 이 데칼에 써 있어요. 1, 2번이라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위에 센서를 눌러서 이렇게 뒤쪽 슬라이드 시킨 다음 뒤에 슬라이드 센서 돌리고 다시 닫아주고 배럴 연장시켜주고 뒤쪽은 역시 뒤쪽으로 슬라이드 이중 슬라이드죠. 손잡이 펴고 이대로 연결 짠. 이렇게 롱 라이플 형태로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라이플 손에 편하게 쥐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가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나마 스트라이크 프리덤 같은 경우는 주변에 구조물도 없고 뭐 편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손가락 벌려가면서 끼울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좀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은 항상 같습니다. 라이플을 뒤로 돌린 다음에 이 엄지손가락 쪽으로 해서 먼저 손잡이를 넣고 이러면은 공간이 생겨가지고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걸리는 거 없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쭉 넣은 다음에 이대로 손을 돌려줍니다. 완료! 간단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손 교체를 해주면 되는데 메탈 빌드 손 교체할 때는 특히나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바깥쪽에 있는 빔 쉴드를 빼는 게 편합니다. 이제 손에 쥐기가 편해져가지고 이 처음 손을 교체한다 그러면은 이게 생각보다 빡빡할 수 있거든요. 그거 조심하면서 잘 빼고 잘 끼워줍니다. 지금처럼 끼우는 것보다 손목이 더 힘이 들어가서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플 무장까지 완료가 됐으니까 빔실드 장착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건 양쪽 다 똑같은데 일단 유닛을 먼저 떼어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빨간색 조인트 부분을 뒤에서부터 밀어주는 게 좀 편한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낫죠. 그래서 잘 밀어서 빼준 다음에 조인트가 2개입니다. 이거 위치 맞춰가지고 그냥 잘 껴주기만 하면 돼요. 회전도 잘 됩니다. 그죠? 이대로 다시 팔에 잘 장착해주면 빔실드까지도 완료!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액션 포즈 보러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다른 것보다 보통 이제 스트라이크 프리덤 하면은 공중 액션이니까 디스플레이 조인트 쓰는 방법은 허리 뒤에 있습니다. 백팩보다 안쪽에 있는 허리 파란색 부분에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다 맞춰서 끼워주세요. 이것도 역시나 짧게 잡고 끼우는 게 낫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길면은 힘이 잘못 들어가면은 파손될 수 있다. 조심히 해주고요. 스탠드 가지고 와서 끼우면 되겠죠. 이제 잘 맞춰서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스탠드 내봤습니다. 뭐 다른 포즈 안 하고 딱 이렇게만 전시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식으로 하든 자유긴 하니까요. 저는 지금부터 그러면 액션 포즈 제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가장 먼저 해보는 포즈는 그 오프닝에 나오던 그 좌우로 쏘는 포즈입니다. 스트라이크 프리덤 계통 제품 리뷰할 때마다 항상 해보는 포즈 같은데 그만큼 그 오프닝 시퀀스가 좀 기억에 많이 남은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이터널로 발사되는 미사일을 요격하던 그 마치 쌍권총 들고 옆으로 덤블링하는 느낌의 그런 포즈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포즈는 돌고 돌아 또 근본 포즈로 돌아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날개 펼치고 다리 모으고 양팔 쫙 벌려서 뭔가 하늘에 다 굴림해 있는 것 같은 그 포즈. 역시 또 근본이죠. 그리고 프리덤 하면 또 역시 이런 풀버스트 액션도 빼놓을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날개 활짝 펼치고 날개 사이사이 프레임도 살짝 노출되게끔 좀 드라군도 조정을 좀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박스에 있던 롱라이플 액션도 간단하게 잡아봅니다. 아까 꺾여있던 편손을 지금 여기 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용 조인트, 살짝 꺾여있는 조인트를 쓰면 베이스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상태에서 보면 몸은 꺾여있죠. 조인트가 이 각도를 위해서 이걸 위해서 전용으로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빔사벨을 들고서 이렇게 돌진하는 모습도 한번 만들어 봅니다. 확실히 이렇게 날개 활짝 펼치고 앞을 향해 날아가는 이런 느낌이 참 속도감 느껴지는 포즈기도 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시드하면 빠질 수 없는 구도 이렇게 사벨 연결 포즈도 한번 해봤습니다. 왼팔에는 대신에 이제 빔 쉴드를 장착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확실히 좀 시드하면 떠오르는 그런 몇몇 뱅크씬 구도 그런 액션들이 있는데 잘 되네요. 잘 되다 못해 좀 더 격하게 좀 박력 있게 나오는 그런 게 또 메탈 빌드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 그럼 슈퍼 드라군 베이스도 써볼 건데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정석은 이 베이스를 한번 빼고 끼우세요거든요. 요 중간 구멍에 끼우면 되니까. 근데 그냥 베이스 자체를 분리해가지고 중간에 가서 결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결합 빠밤. 이제 본체 뭐 베이스 분리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간단하게 끼울 수 있으니까 잘 끼운 다음 이 꺼내놓은 드라군들을 끼우면 되죠. 자, 전부 장착하면 이렇게 됩니다. 되게 심플하게 슈퍼 드라군이 전개되어 있는,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전시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데다가 각각 각도가 지금 정면에서 바라보기에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8개가 촥촥촥 날개 펴놨듯이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죠.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날개가 심심해집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꺼내왔습니다. 빛의 날개! 짜잔! 이제 소울블루 버전도 갖고 있긴 한데 일반 버전, 그러니까 15년판 꺼내면서 같이 꺼냈습니다.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죠. 짠! 요렇게 빛의 날개 장착 완료! 이 맛이지! 이 맛이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역시 빛의 날개. 위력이 장난 아니죠. 사실상 이 빛의 날개까지 전부 다 발매되면서 그 메탈 빌드라고 하면 떠오르는 대명사가 이제 스트라이크 프리덤 또는 데스티니, 이렇게 그냥 굳어졌거든요. 이 빛의 날개의 이 효과, 전시했을 때 이 존재감 이런 거 때문에 아무래도. 근데 다시 봐도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드라군 전개도 있으니까 이제 빛의 날개 옵션만 있어도 굉장히 좀 볼륨감이라든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좀 많아진다 라고 하는 게 또 이 옵션의 특징이기도 했죠. 되게 잘 어울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 메탈 빌드의 빛의 날개 그리고 드라군 전개 옵션, 저게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날개도 처지지 않게 받쳐주면서 딱 그 뒤에 지금 돌려보면 이렇게 드라군 조인트가 날개에 맞춰가지고 딱딱딱 전개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전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뭐 할 것도 다 해봤으니까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제 일반판으로 발매한 메탈 빌드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리바이벌 버전 리뷰를 해봤습니다. 뭐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그대로입니다. 옛날 11년 전에 발매한 그대로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상의 진짜 재판입니다. 리바이벌 버전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메탈로보톤에서 리코디네이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실상 재판하듯이 이번에 리바이벌이라는 이름으로 재판을 한 거라고 보면 돼요. 대신에 가격이 만엔이나 뛰었다는 게 10년간의 그 뭐 물가 올라간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좀 부담되기는 해요. 그치만 또 그만큼 잘 나온 게 또 메탈 빌드 스트라이크 프리덤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처음으로 이제 메탈 빌드 새로 사볼 거다, 처음으로 사볼 거다 그러면은 이걸로 시작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오랜만에 리뷰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였지만 메탈 빌드가 맨날 그냥 툭하면 맨날 스트라이크 프리덤, 맨날 데스티니긴 한데 그럴만하다. 괜히 메탈 빌드의 대명사가 이 둘이 아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다시금 좀 느낄 수 있는 시간 아니었나 싶긴 합니다. 잘 만들었어요. 진짜 잘 만들었고, 애초에 소재 자체가 잘 나왔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는 것도 있겠고, 디자인도 되게 잘 리파인을 해놨어요. 막 엄청 부담스럽지 않게 되게 잘 해놔서 그것도 좀 많이 놀랍기도 합니다. 제가 뭐 사실상 재판된 걸 또 산 거니까, 이미 있는 걸 또 산 거니까 뭐 처음에는 안 사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래간만에 2015년 거 다시 한번 쭉 보면서 베이스 황변도 좀 와있고, 확실히 얘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몇몇 관절이 살짝 아쉬운데 막 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묘하게 그러면서 또 사게 되더라고요. 참 이상해. 이게 오타쿠 마음이기도 한데요. 뭐 그만큼 되게 재밌는 거죠. 어찌 보면 참 신기하죠. 있는 걸 왜 또 사냐 하는데 다른 거다. 같지만 다른 거다. 막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오타쿠 마음에 또 한번 사봤습니다.
뭐 여전히 잘 나왔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없다면 이전 거에도 만족하고 있다고는 상관없지만 아예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없다면 이걸로 한번 시작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메탈 빌드는 만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 뭐 스크래치나 아니면은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만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브시.